국민의힘의 2차 경선 최후의 2인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이 27일하고 28일 어제하고 그제죠.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가지고 2명을 결정을 하는데, 리얼미터가 23일부터 25일까지, 사실 시간이 좀 지났죠.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5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3.4%, 홍준표 10.2%, 한동훈 후보가 9.7%, 3명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다음에 한국일보가 오늘 아침 조간에서 재밌는 뉴스를 실었던데, 지금 1차 컷오프를 통과한 4명을 대상으로 누가 결선에 나갈 것 같으냐, 당신을 제외하고 누가 결선에 나갈 것 같으냐 꼽아달라고 했더니, 김문수는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진출할 것 같다. 한동훈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진출할 것 같다.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김문수를 결선 진출 후보로 꼽았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김문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워낙 국민의힘 자체가 윤석열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극우화했고, 지금 극우 지지층이 어쨌든 윤석열을 지키자는 그런 기조기 때문에 윤심이 실린 김문수가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한 자리를 한동훈이나 홍준표가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조금 달라요. 국민의힘은 한동훈 후보를 지금 상수로 놓고 나머지 한 자리를 김문수냐 홍준표냐 봤더니, 한동훈 후보가 최근에 좀 오름세예요. 오름세. 그리고 26일 날 SNL 코리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예능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출연했어요. 거기에 출연하면서 또 국힘 지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 다음날 27일, 28일 이틀에 걸쳐서 당원과 일반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거다. 다음에 김문수나 홍준표나 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친윤주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윤 표심은 갈릴 거다. 그래서 한동훈이 유리하다. 2명 중에 1명은 무조건 한동훈이다.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김문수와 홍준표가 다툴 거다. 이런 예상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강해요. 강한데, 또 내심 그걸 또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홍준표가 최종 결선에 올라간다? 별로 이게 이재명 후보, 이미 민주당 대선 주자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싸움을 염두에 둔다면 바람직한 구도는 아니라는 거죠. 중도 확장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어쨌든 한동훈 대,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대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홍준표 중에 1명이 1대1 구도를 형성하는 게 컨벤션 효과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친윤 쪽에서 친윤계가 김문수를 밀고 있다. 김문수.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이제 오후 2시면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한동훈, 김문수 2명이 최종 결선에 오르지 않을까. 오늘 오후 2시에 2명이 선정이 되면은 내일 그 2명의 주자가 최종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고 5월 1일하고 2일 또 이틀에 걸쳐서 역시 2차 경선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원 50%, 일반 국민 50%. 근데 그 일반 국민은 민주당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해가지고 5월 3일 날 최종 국민의힘 대선 주자 1명을 선출한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한동훈 대 김문수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다음 뉴스 보실까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9시에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역시나 언론에서 예상했던 대로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굉장히 잘 진행됐다. 마치 아주 큰 성과를 낸 것처럼 자화자찬을 했고,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거는 사실 자개와 연관된 문제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거. 저번에 자기가 마은혁 재판관하고 다음에 2명, 이완규, 다음에 서울 고법부장판사에서 3명을 자기가 임명해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지명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인용을 했죠. 아니,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왜 권한대행이 임명하냐. 당신은 임시 대선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임시 대통령일 뿐이지 진짜 대통령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가처분으로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내세웠느냐. 아니,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 거리 시에 권한대행이 대통령 임무를 하게 돼 있다. 그리고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서 헌법에 따로 규정된 게 없다. 그러면은 아니,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대통령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내가 대통령 권한 다 행사할 수 있다라는 논리예요. 그 다음에 헌법에 보면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안은 6년 임기가 끝나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될 때 임기를 연장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헌법에 규정한 헌법재판관 임기 6년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건 위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한대행 체제라고 하는 거는 조기 대선 국면 불과 2달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2달 이후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 대통령이 대통령목 재판관을 임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못 기다리고 자기가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똑같으니까 내가 행사하겠다? 그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내일 그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오는데 지금 면담 일정이 잡힌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한 다음에 내일 물러날 거다. 왜냐? 오늘 자기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오늘 물러나 버리면, 오늘 사퇴해 버리면은 거부권의 효력이 상실돼요. 그래서 오늘 국무위원들한테 저 사퇴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내일 사퇴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해군성 장관하고의 면담이 잡히면서 사퇴 시한은 5월 1일 그리고 5월 2일 날 출마 선언을 할 거다. 3, 4, 5, 6이 연휴거든요. 뭐 연휴 기간에 뭐 다들 놀기에 바쁘고 뭐 어린이날 끼어 있죠. 5월 8일 어버이날 앞두고 또 부모님들하고 또 식사도 하죠. 이런데 뭐 그 한덕수 출마하든 말든 뭐 국민들이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좀 주목도가 있는 5월 1일, 2일 사퇴하고 출마 메시지를 낼 거다라는 게 지금 관측이고, 이미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그 총리 비서실장 차관급이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출신 차관급 국장이 사표를 냈어요. 대선 캠프를 지금 꾸리고 있다. 그리고 조선일보 그 기자 출신이죠. 여기자 뭐 그 지금 공보실장을 비롯한 정무직 늘공들 말고 어공들 정무직들이 대거 한덕수가 사퇴하면은 같이 동반 사퇴해가지고 대선 캠프를 꾸릴 거다라는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 출마 메시지는 뭐가 담길 거냐? 난 경제에 유능한 사람이다. 트럼프하고 통상협상 잘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할 거다. 다음에 통합과 협치. 윤석열처럼 갈라치기 안 하고 저 통합할 거다. 나는 호남 출신 아니냐. 잘 통합할 거다. 다음에 개헌. 나 임기 5년 안 채울 거야.
3년만 하고 물러날 거야. 2028년 총선 때 대통령 임기 맞추고 그때 나 물러날 거야. 라는 저런 세 가지 메시지가 담길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시나리오는 뭐냐? 반면 빅텐트예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는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그래도 좀 싸울 만한 구도를 만들려면은 5월 3일 날 선출되는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하고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하고 다음에 이낙연 세미래인가요? 뭐 하여튼 만들어가지고 뭐 존재감 없는 그런 정당에 지금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한 이낙연, 이 사람들이 이른바 반면 빅텐트를 구성을 해가지고 단일화 경선을 통해서 한 명을 뽑고 그 사람이 이재명과 맞대결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짜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의 꿈은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5 내지 10%. 고건이나 반기문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30%대였어요. 굉장히 해볼 만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이회창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총리 출신들, 관료 출신들이 30%, 4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기 때문에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됐던 건데 불과 5 내지 10%예요. 한덕수는. 그냥 지금 국민의힘, 고만고만한 국민의힘 후보들과 별 차이가 없다. 다음에 단일화도 쉽지가 않다. 자, 지금은 국힘 1차 컷오프를 통과한 4명의 국힘 주자들이 다 한덕수랑 단일화하겠다고 하지만은 이제 경선을 통과해서 최종 국힘 주자로 선출이 된다. 그러면은 쉽게 단일화에 응할까요? 저는 생각이 달라지리라고 봐요. 자기가 될 수 있는 구도, 예를 들어 단일화, 경선 방식 이런 측면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구도를 고집을 할 거고, 시간은 국힘이라고 하는 어쨌든 지금 거대 양당의 하나 아닙니까? 국힘 후보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국힘 편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덕수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음에 또 하나가 명분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명분이. KBS 엊그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한덕수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라. 무려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출마는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한덕수가 출마를 고집하냐. 경찰이 지금 한덕수가 대통령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한 거, 이게 지금 시민단체에 의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됐잖아요. 수사에 착수했어요. 다음에 사정부가 출범하면 당연히 내란 특검이 가동이 되겠죠. 그러면은 한덕수는 내란 공범으로 쇠고랑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어제 뭔 얘기를 했냐. 경제를 망친 무능 후보, 내란 수사를 막기 위해 출마하는 방탄 후보라고 한덕수를 저격을 했는데, 한덕수는 결국 이대로 자기가 권한대행으로 있다가 6월 3일 날 새 정부에 넘겨주면 자기는 수사받고 감옥 간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 내가 보수의 대권 후보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재명과 겨루는 거. 설령 지더라도 이재명이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덕수의 노림수다. 저렇게 명분도 없고 지지율도 낮고 실제로 단일화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하는 거는 결국 감옥 안 가겠다는 마지막 몸부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